자, 10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으로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미리 설명하고 있죠. 이거를 예습으로 볼 수도 있고 복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검정고시 대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잘 보는 게 중요해. 잘 보고 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공부시킨다 그랬죠. 여러분이 공부할 몫이 있고 수업 시간에 할 것들이 있고 그 이후에 복습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단디 먹고 공부를 하면 좋겠고요. 자, 지난번에 이제 별의 탄생과 소멸에서 이제 작은 별, 큰 별에서 4-1강, 4-2강까지 설명을 했고 그 결과 온 우주에 이제 원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큰 별, 큰 별이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큰 별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진화하면서 그 중심에 뭐까지 만들어져?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철까지 큰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진대. 더 이상 철 이후의 원소는 합성되지 않아. 이게 핵융합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철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초고성이 되죠. 초고성. 초고성이 되면서 별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져. 그러다가 그 불안정성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빵 터지죠. 그걸 뭐라 그래? 초신성 폭발. 그래. 초신성 폭발. 폭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해. 그래서 철보다 더 무거운 것들이 초신성 폭발하면서 만들어졌대. 그 만들어진 것들이 온 우주에 이제 뿌려졌다라는 거야. 그 뿌려진 원소들을 갖고 이제 우리 태양계에는 지구라는 행성도 만들어졌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종류대로 원소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생명체를 종류대로 만드셨듯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원소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 근데 우린 자꾸 이제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라는 기원에 대한 어떤 이제 의구심과 기원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스토리 라인을 이제 하게 됐지만 난 이거를 뭐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진 않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명확하게 원소의 기원 법칙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 원소의 기원에 관한 뭐 법칙 이런 것보다는 원소 기원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제 물질관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소 주기율표까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물질과는요, 이 물질에 대한 인식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 텐데, 고대는 만물의 근원을요, 물론 지금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하면서 이런 결과로 이제 원소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고대 사람들도 어떤 물질들을 가만히, 그러니까 사색을 하면서 저 물질의 근원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의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을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것들이 우리 몸도 이제 물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지구의 바다하고 육지의 분포를 보더라도 바다의 어떤 분포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인 것 같아. 만물의 근원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엠페도클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면 만물의 근원 아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 불, 흙, 공기. 다분히 이제 주변을 이제 관찰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물, 불, 흙, 공기. 대부분 이걸로 뭐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하죠. 사실 뭐 고대 철학자이자 고대 과학자인 최초의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주장이 거의 중세까지도 이제 이어지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불, 흙, 공기 플러스 네 가지 성질, 덥고 차갑고 그다음에 건조하고 습하고 요것들이 네 가지 성질이 합쳐져서 수많은 물질이
뭐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요것과는 좀 결이 다르게 어떤 주장이 있냐면 데모크리토스라고 한 사람은 물질은 하나의 입자, 그러니까 입자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해. 입자. 최초의 이제 입자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게 현재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러한 과학자들은 물질을 쪼개지면 없어진다고 그랬어. 없어졌다. 얘는 아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입자가 있을 것이다. 얘네들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 데모크리토스의 어떤 주장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물질을 쪼개면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중세가 되면 사실 중세는 어떤 과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참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중세는 뭔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뭔가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보다는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약간 연금술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까. 연금술. 그러니까 연금술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자꾸 조합해가지고 금을 만드는 행위인데, 그러면 이것저것 해보는 이 과정에서 뭐가 발달합니까? 실험. 다양한 실험을 하고 실험 기구들이 이제 발달되는 시기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좀 암흑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또 이제 과학의 이 물질에 있어서의 이제 관점이 확 이제 열리게 되는 시기인데, 라부아지에도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 종류들이 있다. 이제 원소설을 주장하죠. 원소설. 그래서 33종, 그 당시 밝혀진 33종의 원소를 분류를 해. 분류. 근데 이제 뭔가 규칙성 없고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밝혀진 것들이 뭔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욕구가 있어. 특히 과학자들은 이것들을 분류하는 거야. 어떻게 분류하냐면 금속, 그 다음에 비금속, 그 다음에 기체, 그 다음에 화합물, 이렇게. 그죠? 뭐 그래서 라부아제는 뭐 빛도 하나의 이제 원소라고 이제 봤던 거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맥락인데 누가 이제 돌턴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원자설을 이야기해. 원자설.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화학 반응 전후에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자 쪼갤 수 있잖아요. 원자 핵이랑 그 다음에 전자로 구분되고, 우리 또 원자핵은 또 어떻게 쪼갤 수 있어? 뭘로 구성되어 있어? 쿼크로 구성되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돌턴 시대에는 여기까지는 몰랐던 거야. 그냥 원자가 가장 기본 입자야 라고 이제 알려졌던 거고, 또 화학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보존된다. 이건 맞는 얘기죠. 화학 반응,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게 되더라도 여기에 구성하는 원자들이 새롭게 조합을 해서 이런 걸 이룬 거지, 원자들이 뭐 사라지거나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러한 주장들을 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돌턴 주장의 네 가지의 그런 주장들, 원자설을 좀 살펴보시고, 그 원자설 중에는 이것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쪼갤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으니까 수정된 것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가 보려고 하냐면, 현재 118종의 원소가 이제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원소는요 종류예요. 종류. 원자는 뭐냐고. 원자냐 분자는 뭐냐는 거야. 원자랑 분자, 얘는 종류를 의미하는 거고, 원자는 어떤 입자, 알갱이를 의미하는 거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 가장 기본적인 알갱이야. 얘는 뭐야? 성질을 갖는 알갱이, 성질을 갖는
기본적인 알게인이야. 알게인. 이런 거야. 수소죠. 수소 원자야. 수소 원자. 근데 얘는 성질이 없어. 근데 이렇게 H2 얘는 수소 분자야. 아, 얘는 기체의 성질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보면 성질을 갖는 가장 기본 유닛이 바로 분자인 거야. 분자. 만약에 바둑을 두는데 바둑에는 검은색 바둑돌과 흰색 바둑돌이 있어. 두 종류. 어떤 관점이야? 원소의 관점이야. 근데 검은색 바둑돌이 뭐 한 300개 있어. 라고 하니까 알갱이 하나하나는 뭐에 대한 거야? 원자에 대한 관점인 거야. 근데 원자 중에서도 성질을 갖는 거를 분자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현재 이제 이렇게 밝혀진 저 118종의 원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어떤 일련의 어떤 규칙성을 갖고, 규칙성을 이제 주기율이라고 하는데, 그 규칙성을 정리한 표가 주기율표죠. 주기율표. 주기율표가 어떠한 흐름으로 현재의 주기율표가 됐는지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제 부분이 있냐면요. 라부아지에 이후에 되베라이너, 그 다음에 뉴렌즈, 그리고 이분이 중요하죠. 맨델, 프, 마지막 모즐리까지. 자, 되베라이너는요, 뭘 주장하냐면 새쌍 원소설을 주장하는 거야. 새쌍.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당시에 밝혀진 원소들을 갖고 보니까 세 묶음씩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거야. 세 묶음씩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거죠. 뭐 칼슘, 얘는 스트론튬이야. 그리고 얘는 바륨이야. 아이고, 원소는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자, 몇 개 적을게.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은 이렇게 써. 대문자, 소문자, 헬륨. 리튬은 L 이렇게 쓰는 거야.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얘는 칼슘, 얘는 스트론튬, 얘는 바륨이야. 요 묶음,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같이 이렇게 세 묶음씩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본 거야. 새쌍 원소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얘하고 이 녀석의 원자량하고 얘가 가진 원자의 질량, 상대적 질량을 그러니까 참 내가 공부할 게 많자, 그지? 내가 지금 선생님이 원자량, 그래서 원자량, 그래서 원자량은 쉽게 얘기하면 그 원자의 어떤 상대적 질량이야. 원자의 질량이면 질량이지 상대적 질량은 뭐냐? 헷갈리잖아. 그러면 뭐냐면 상대적이라는 게 기준이 있다는 거야. 탄소의 그 원자량을 12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램을 붙이는 건 아니야. 그래서 10이야, 12. 이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질량을 나열한 게 원자량인 거야. 원자량. 쉽게 얘기하면 그 원자의 질량이다. 뭐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칼슘하고 이 바륨의 원자량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 그러면 요 값이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가 같은 식구, 같은 족이거든. 같은 족에서 이제 요런 식의 이제 계산해보니까 아, 요게 나오더라. 요런까지 이제 밝혀낸 이제 과학자인 거죠. 그 다음에 뉴렌즈는 뭐냐면 옥타브. 뉴렌즈가 이제 주장한 거는 옥타 8전자 규칙인데,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뉴렌즈는 그 당시에 밝혀진 이제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이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니까 8번째 원소들마다 규칙성이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1번서부터 해가지고 쭉 나열하다 보니까 8번 하고 뭐 비슷한 거지. 이렇게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더라라는 건데, 뉴렌즈가 이렇게. 그러니까 글쎄요, 뭐 사실은 그냥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뭐 이런 멘델레예프나 모듈리에 비하면은 사실 좀
빈약한 발견이긴 하지. 중요한 거는 원자량의 순서대로 나열한 거야.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으로 나열하다 보니 이러한 규칙성을 이제 밝혀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멘델레이프 이분이 뭐 주기율표다운 것들을 이제 체계로 정리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63종의 원소들을 원자량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나열한 거야. 자, 이게 이제 최초의 주기율표야. 최초의 주기율표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것들,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뭔가 좀 이렇게 약간은 좀 완벽하지 않은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재 모즐리는 어떤 순서대로 나열한 거냐? 바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야. 그랬더니 멘델레예프에서 뭔가 이렇게 좀 약간은 좀 맞지 않는 이런 것들까지 이제 맞아떨어진 거죠. 원자 번호 수는 뭐냐면 바로 이거야. 양성자 수대로 나열하는 거야. 이해돼? 응? 그래서 보세요.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잖아. 1. 헬륨은 양성자가 2개야. 2. 양성자 수가 그대로 원자 번호가 된 거야. 양성자 수가. 응? 알겠어? 리튬은 양성자가 3이야. 그 다음에 베릴륨은 양성자가 4야. 붕소는 양성자가 5야. 그게 그 원자 번호가 된 거야. 이런 순서대로 나열한 게 바로 현재의 이 주기율표다. 모즐리 주기율표야.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 세로줄로 성질이 비슷해. 세로줄로. 또 이 가로줄 뭐라 그래? 얘를 주기라고 그래. 주기가 하는 의미가 뭐고 얘가 하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질관에 대한 내용들 했고요. 이 내용을 알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 이제 원소의 주기율표 여기서 1번서부터 20번까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요거는 퀴즈, 쪽지, 시험 이런 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번까지 여기까지 할게요.